자, 3번 이제 그 이중 모드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모드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운영체제 자체에도 물론 그 서버, 우리가 그 서버를 봤을 때 모드가 있죠. 일반 사용자 모드와 또 관리자 모드. 뭐 유닉스 같으면 루트, 그리고 윈도우즈 서버 같으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운영체제 자체에도 이렇게 이중 구조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안을 보면 여기에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안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한다는 거죠. 물론 뭐 딱히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뭐 일반 모드라든가 또는 관리자 모드. 관리자 모드를 이렇게 딱히 뭐 잘라진 건 아니지만 운영체계 자체의 모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운영체제가 작동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 응용 프로그램 중에도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또 어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왜 다중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다중 프로세서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서가 어떤 실행하고 있는 다른 프로세서에 서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일정한 보호 또는 어떤 프로세서는 이 정도의 영역만 또 어떤 프로세서는 이 정도의 영역만을 서로 보호해주면서 작동시켜야지만 서로 간섭받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그 모드를 이중 모드를 이렇게 두 개로 작동시킵니다. 일반 모드와 그리고 관리자 모드. 이제 그렇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를 보시면 다중 프로그램 환경에서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오류가 다른 프로그램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세서가 여러 개 들어가니까 지금 뭐 프로그램 물론 여기서 프로세서라 하면 어떤 PC를 부팅만 시켜놓더라도 프로세서는 여러 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운영체제 자체에서 많이 돌아가고 주변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행한다든가 또는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드를 또 나눠서 내부적으로 운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중 모드는 보호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그리고 서로 보호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동작을 제공하여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명령들을 실행할 수 없도록 제어한다. 그렇죠. 일반 모드에서는 일반 사용자들 또는 일반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 또는 관리자 모드에서는 아주 관리자 또 권한이 많은 그러한 모드로 또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죠. 서로 간섭을 주지 않는다. 그죠? 없도록 제어를 한다. 보면요. 일반 모드 보세요. 사용자 모드의 소프트웨어는 특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동작하며 그렇죠. 일반 사용자니까요. 운영체제 내에서도 동작하며 시스템 자원에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일반 사용자와 같은 겁니다. 운영체제에서 일반 모드가 보호받은 하위 시스템들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에서 실행되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보여준다는 거죠. 제한적인 명령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와 운영체제로 봤을 때 어떤 시스템 서버로 봤을 때 일반 사용자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영체제 안에서만 이런 모드가 있다는 거 보고 그 다음 관리자 모드는 커널 모드 또는 슈퍼바이저 모드라고 하단다. 이 커널 모드가 최상위 모드죠. 물론 커널은 하드웨어와 가깝습니다. 하드웨어와 가까워요. 일단 다음 시간이라 이렇게 설명을 또 해드리겠지만 잠시 후에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모드, 이거는 뭐 거의 관리자 모드 아닙니까? 이렇게도 하고 오류 발생시키는 명령어들은 특권 명령으로 분류하고 관리자 모드에서만 실행되도록 제한을 한다. 서버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또는 루트도 마찬가지죠.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운영체제에서의 이 관리자 모드, 커널 모드 또한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명령어 사용이 가능하다. 일단 운영체제 모드가 이중 모드가 있다는 거, 일반 모드와 관리자 모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6번째 보면 윈도우즈와 유닉스 운영체제의 구조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운영체제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많이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목적과 기능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계속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자, 이제 운영체제의 구조를 배워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운영체제 구조를 보면, 자, 운영체제 구조입니다. 얘를 좀 확대시켰다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윈도우 구조를 보죠. 윈도우 구조. 봤더니 몇 개의 계층이에요. 물론 중간이지. 물론 맨 밑에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5개 구조 정도로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나눠보죠. 일단 구조를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는 것이 또 공부하시는 데 좋습니다. 운영체제에서는. 자, 맨 밑에 하드웨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말로 쓸까요? 자,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 HA,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 그죠?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이라는 게 하나가 아주 독특하게 윈도우즈에만 가능하게 되죠. 그 다음, 마이크로 커널. 커널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 각종 관리자. 윈도우즈는 관리자가 상당히 많죠. 막 파일 관리자, 관리자, 웹 관리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계층으로 했어요. 자, 보면 그럼 이제 유닉스 운영체제의 구조를 또 한번 볼까요? 옆에다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보면요. 운영체제 같은 유닉스 운영체제 같이 하면 4개 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4개 층으로 좀 삐뚤어졌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는 당연히 하드웨어. 하드웨어 계층. 그 다음에 커널이 있게 됩니다. 커널. 그 다음에 쉘이라는 게 있어요. 쉘.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자, 쉘이라고 하는 되게 또 표준은 아니더라고요. 쉘이더라고, 쉘. 표준어로 써드릴게요. 표준어라고 해야 되나? 쉘이에요. 쉘도 참. 영어로 뭐 영어는 됐고요. 자, 이렇게 4개 구층. 자, 얘는 유닉스 계열입니다. 유닉스로 보는 겁니다. 리눅스까지 포함해서. 자, 유닉스로 보는 거죠. 자, 지금 얘와 윈도우즈와 유닉스를 비교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자, 응용 프로그램 같죠? 각종 관리자 없어요. 마이크로 커널은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라고 해서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도 없죠. 그러니까 유닉스가 훨씬 더 간단화되어 있어요. 단순화되어 있다는 얘기지. 자, 유닉스 중에서도 우리가 리눅스를 한번 봅시다. 리눅스를. 여기 참고적으로 리눅스를 한번 보자고. 리눅스. 자, 리눅스는 오픈소스입니다. 공개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 때문에 윈도우즈는 공개된 오픈소스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냥 꽉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를 개발을 한다든가, 그죠? 이 하드웨어 개발을 한다든가, 이 개발자들에게 어떤 드라이버라든가 또는 운영체제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주어야지만 개발을 해서 윈도우즈에 사용할 수 있는 뭐 랜카드면 랜카드 또는 뭐 사운드카드면 사운드카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윈도우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소스가 오픈되어 있지 않고 클로즈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에 개발자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계층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을 위한 하나의 독특한, 뭐 개발자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추상화 계층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어떤 하드웨어를 개발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이 계층에 적용될 수 있는, 그죠? 그런 하드웨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연결될 수 있는, 같이 운영해서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의 계층을 HAL이라고 합니다. 그죠? 개발을 하는 것들, 개발자들을 위한 것들이라고 보는 거죠. 줄은. 자, 그래서 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윈도우즈에는 또 독특하게 각종 관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사이에 이제 커널이 있게 되는데요. 이 커널이 운영체제에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특히, 자, 유닉스에서 이 커널 자체를 운영체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커널 자체를. 그런데 윈도우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이크로 커널. 마이크로가 뭐야? 작은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는
이 운영체제에서는 이 커널이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 보면 운영체제에서 작동 모드가 일반 모드가 있고 관리자 모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리자 모드를 또는 커널 모드라는 얘기도 있었죠. 자, 커널 또는 슈퍼바이저 모드라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관리자 모드에서는 운영체제에서 작동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했었죠. 거의 모든 명령어를 다 실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실행.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커널이란 말이죠. 여기서 커널. 그런데 윈도우즈는 마이크로 커널이에요. 마이크로 커널.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그림으로만 보면 계층화가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윈도우즈는 이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보다는 완전한 계층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닉스 계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유닉스 계열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너무 삐뚤어져가지고 아주 마음이 영 걸려요. 내가 워낙 그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삐뚤어져가지고 이게 아주 지금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게 그건가요? 하여튼 이렇게 그려볼게요. 한번. 자, 유닉스 중요하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테두리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좀 뭔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빤듯해지는 것 같아요. 자, 보면 그런데 이 커널이 유닉스 계열은 뭐 운영체제 그 자체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하는 역할이 좋아요. 하드웨어를 얘가 다 컨트롤을 해요. 컨트롤을. 그러면 얘를 보면 응용 프로그램에 우리가 사용자들이 맘대로 쓰는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맘대로 쓰는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그램들이에요. 프로그램. 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쉘은 뭐냐 이거지. 쉘은 뭐냐 이거예요. 쉘은. 얘는 명령어 해석기예요. 명령어 해석기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어 해석기. 자, 명령어 해석기라고 한다. 응용자, 사용자가 명령을 내린 것을 바로 커널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쉘이 명령을 해석을 해서 커널한테 전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사이에서 자, 여기도 한번 약간씩 경계선을 한번 더 볼까요? 자, 뭔가 좀 선이 있는 것처럼 한번 두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커널 사이드 좀 뭔가 하나의 선이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보세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쉘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 명령어가 응용 프로그램에 바로 커널로 가는 게 아니라 쉘이 명령을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 누구한테 전달을 해줘? 커널한테. 야, 누가 이렇게 해서 뭐를 하라고 그랬는데 좀 전달 좀 해줘. 하고 쉘이 누구한테 전달해요? 명령을 해석해서 커널한테. 그러니까 커널은 바로 하드웨어가 가깝죠? 컨트롤하죠? 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커널이. 당연히 하드웨어에 어떤 요청이 있더라도, 인터럽트가 뭐가 생기더라도 이 커널이 받아서 누구한테? 사용자에게 직접이 아니라 이 쉘을 통해서 보내면 쉘이 커널이 시킨 이 명령을 해석을 해 누구한테? 응용 프로그램을 보내서 작동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상당히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계층화돼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유닉스 계열에서의 운영체제는. 그런데 자, 일단 스톱 정지하고 보면은 윈도우즈에서는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응용 프로그램의 어떤 각종 관리자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관리자가 또 뭐 마이크로 커널을 통해서 이 또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고 이런 체계적인 어떤 명령 체계라든가 전달 체계가 아니에요.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물론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에서 하드웨어를 컨트롤합니다. 하지만 이 헐이란 HL 계층보다 마이크로 커널이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응용 프로그램이 각종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마이크로 커널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전달이.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체계적인 단계를 거친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보다는 윈도우즈가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원한을 줬다는가 어떤 뭐 빌 게이츠하고 어떤 원한을 사서 이러는 건 아니고 이 구조로 봤을 때 윈도우즈 계열보다는 유닉스 계열이 안정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윈도우즈 좋습니다. 윈도우즈 2012 서버까지 지금 뭐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물론 유닉스 좋고요.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로 봤을 때는 이러한 오류라든가 불안정한 소지가 윈도우즈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점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그래서 유닉스가 더 안정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단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죠. 그렇다면 이 커널이, 여기는 커널이 중요한데 윈도우즈에서는 뭐야? 마이크로 커널. 적은 역할을 해요. 커널이 윈도우즈에 있다 없다? 커널 있습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거 맞는데 윈도우즈에 커널이 없다? 땡입니다. 있어요. 하지만 마이크로 커널이라는 거죠. 역할이 그리 유닉스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닉스는 커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 시간에 뭘 배웠어요? 우리가 운영체제가 하는 운영체제 기능이 있었죠. 프로세서 관리, 또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그 다음 입출력 장치 관리, 그 다음 파일 시스템 관리.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유닉스 계열에서는 커널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커널이 한다는 얘기예요. 커널이. 뭐를? 프로세서도 관리하고, 프로세서 관리하잖아요. 하드웨어. 프로세서니까. 그 다음에 뭘 관리해요? 메모리도 관리하고, 관리 씁시다. 관리를 하니까. 자, 관리.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관리하고, 프로그램 관리한다는 거죠. 프로세스. 스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주변 장치 관리하고. 입출력 장치죠. 주변 장치 관리.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도 관리하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운영체제의 기능을 보니까 유닉스 계열의 커널의 그냥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물론 뭐 자격 취득 때문에 나는 훌륭한 보안이 돼야 될 거야. 이기적인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 이 필독서를 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난 실력도 쌓고 훌륭한 보안이 될 거야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격 취득에서 시험에 나올 거 아닙니까?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시험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커널의 기능 물어보죠. 또 운영체제의 기능 거의 같이 보면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커널의 기능이 유닉스 계열에서 운영체제의 기능과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커널을 운영체제로 본다는 얘기죠. 유닉스에서는. 그런 막강한 기능을 얘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프로세서 관리라든가 하드웨어 관리 이 안에 커널에 다 담겨져 있죠. 다 C 언어로 돼서 프로그램도 오픈소스 돼서 여러분들 뭐 프로그래밍 관심 있고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인베디드라든가 요즘에는 뭐 어차피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기반 아닙니까? 오픈소스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같은 거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다 쓰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쓸 때도. 그래서 이 커널이 이만큼 중요하고요. 또 이런 커널의 기능이 또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봐도 틀리지 않는다. 그럼 이 커널은 어디에 적재가 되느냐 이거죠. 이 커널은 어디에 적재가 된다? 시스템이 부팅이 되면서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된다. 주기억 장치. 자, 이게 시험에 요것 얘 때문에 맞고 틀리는 두 번의 출제가 됐어요. 커널뿐만 아니라 커널도 소프트웨어죠. 하나의. 커널도. 모든 소프트웨어는 어디에서 실행될 수 있어요? 주기억 장치에서. 그것만 봐도 돼요. 보조기억 장치에 로드된다. 땡이죠. 땡. 당연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 적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장치가 뭐 CPU부터, 그죠? 뭐 CPU도 있고,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면 CPU. 주변 장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램, 이런 것들 다 하드웨어죠. 누가 관리해요? 커널이. 메모리 관리하잖아요. 주기억장. 프로세서 관리하잖아. CPU.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프로세싱 유닛. 맞아 들어가죠. 자, 이 운영체제 구조를 윈도우즈와 리눅스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그 내부 안에서는 또 일반 모드와 관리자 모드로 두 개가 작동하고 있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사진을 빵 찍어놓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책을. 자, 1-33페이지 그 운영체제 구조 밑에를 한번 보세요. 하드웨어. 자,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포함되는 부품과 본체를 비롯하여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죠? 감촉할 수 있는 모든 게 하드웨어 아닙니까? 컴퓨터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고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졌고
당연히 하드웨어 없는 소프트웨어도 없고 소프트웨어 없는 하드웨어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정신 없으면 또 육체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식물인간 내지는 구신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거기 뭐 CPU, 램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라고 그랬어요. 하드웨어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이다. 자, 하드웨어가 개발되고 이런 마이크로 커널이나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도록 중간 계층에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놓으라는 얘기죠. 뭐 개발자들 당연히 이게 포함이 됩니다. 자, 마이크로 커널. 자,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커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윈도우즈에서는 좀 미약하다. 이걸 다른 말로 이 커널을 코어라고도 표현합니다. 코어. 가장 핵심이라고 그래서 코어. 이렇게. 코어가 핵심 아닙니까? 코어라고도 표현해요. 코어라. 이쪽 라인에서는 약간 코어라고는 좀 그래요. 좀 그래. 마이크로 커널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의 모든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커널 없는 운영체제는 없습니다. 도스 없는데요. 커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커맨드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커맨드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커맨드컴.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커널의 주요 기능을 여러 관리자에게 분담시키고 자신은 하드웨어와 통신을 지휘한다. 아주 최소한의 커널이라는 얘기죠. 다른 거는 다 다른 애들한테 관리자한테 시켜놓고 자기는 누구만? 하드웨어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통신만을.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이라고 합니다. 작은 커널. 그 다음 각종 관리자 볼까요? 입력 관리자, 개체 관리자, 보안 참조 관리자. 여기서 이제 보안 참조 관리자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안 운영체제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안 참조 관리자, 레퍼런스 매니저. 그 다음 프로세스 관리자, 로컬 프로시저 호출 관리자, 뭐 가상 메모리 관리자, 그래픽 장치 관리자, 다 관리자 있죠. 윈도우에서 관리자 많죠. 또 파일 관리자, 막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쓰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다 여기 프로그램들이 다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1-31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닉스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하드웨어 이하 동문입니다. 위에서 운영체제와 거의 같아요. 똑같은 거. 다만 이제 커널이죠, 커널. 자,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코어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뭐 디바이스 제어 또는 네트워크 관리 다 관리하는 거죠. 통신 관련된 다 관리하는 거죠. 그럼 쉘이 있습니다. 쉘은 뭐? 응용 프로그램에서 명령을 받아 커널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해석해서 커널에 전달한다. 커널에 전달한다. 그 다음에 종류 본쉘, 콘쉘, C쉘, 또 배시쉘이라고 본 어게인 쉘도 있습니다. 한 7, 8가지가 돼요. 쉘의 종류는 우리가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시쉘을 씁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쉘을 보면 이 쉘은 배시쉘을 써요. 본 어게인 쉘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여기 본 쉘에 어게인 기능을 좀 보강해서 사용하는 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배시쉘을 씁니다. 유닉스에서는 C쉘을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리눅스에서는 배시쉘을 쓴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 그 밑에 기능이 있죠. 자체 내장 명령어라든가 명령어를 제공해요. 쉘. 유닉스 사용하신 분들은 쉘 프로그래밍도 가능하죠. 내장 명령어도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와일드 카드라든가 입출력, 오류, 방향 변경, 리다이렉션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인, 파이프 쓸 수 있죠. 2개의 명령을 연결할 수 있는 거, 조건부, 무조건부 명령을 작성. 그다음 서브쉘 생성, 백그라운드 처리, 백그라운드로 실행하죠. 윈도우즈에서 물론 뭐 유닉스에서 마찬가지고 윈도우즈 마찬가지지만 어떤 서버라든가 데몬 프로그램들은 다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모니터로 디스플레이 되지 않고 실행되어 있는 것들을 다 백그라운드 실행이라고 합니다. 서버 같은 경우 웹서버를 작동시키는데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웹서버가 앞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지만 처리해서 다 처리해주잖아. 백그라운드에서 뒷면에서 처리해준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쉘 스크립트 프로그램. 쉘 자체로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쉘 중요합니다. 쉘 커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주.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하라고. 커널도 중요하고 쉘도 중요하다. 자, 응용 프로그램 이하동문입니다. 그죠?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영역이며 사용자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 영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 운영체제 구조를 일단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영체제 구조는 여기까지. 뒤에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유닉스라든가 나오면 리눅스하고 계속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자, 7번째. 운영체제의 기술 발전 흐름 1세대 일괄 처리 한 방에 모아서 처리하겠다. 여기는 한 방이에요.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한 방.
여러분들 급여 같은 경우에요. 회사,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또 여러분들 이제 정보보안 기사, 이기적인 정보보안 기사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 강의를 듣고 취업을 하면 일일부터 말일까지 돈 한 푼도 안 받고 일하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맨날 일해도 돈을 안 줘요. 언제 줘요? 말일날이나 월초에 모아서 한 방에 처리해서 주는 일괄 처리해서 월급을 한 달치 월급을 주게 되죠. 매일매일 주면 되게 좋겠죠. 그렇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할 텐데 모아서 준다. 한 방 일괄 처리. 대표 선수가 급여 처리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급계산이나 연말결산 같은 거 1년 내내 했다가 결산하죠. 이런 것들을 일괄 처리라고 하는 겁니다. 1세대 운영체제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었다. 2세대, 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그 다음에 시분할, 다중 처리, 실시간 처리, 얘네들 모아서 2세대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 같으면 한번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중에서 2세대 운영체제가 운영체제의 발전 단계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좀 설명을 할게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3세대 한번 볼까요? 다중 모드 처리 시스템이 있죠. 얘네들을 기보해요. 또 4세대는 분산 처리. 지금 우리가 이제 분산 처리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게 지나가서 지금 뭐 일괄 처리를 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일괄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일괄 처리하고 또 분산 처리할 거면 분산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처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운영체제 발전 흐름을 보면요. 운영체제 발전은 7번이네요. 그죠? 자, 그게 공체. 발전을 보면 뭐 순서대로 하면 일괄 처리, 그 다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딱히 잘라서 나누진 않아요. 하지만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자, 다중 프로그래밍과 자, 다중 프로그래밍과 여기 다중 처리가 있죠. 다중 처리 시스템. 자,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중이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멀티죠, 멀티죠, 다중. 여러 개를 처리한다. 프로그램을 처리하느냐? 처리. 여기서 처리를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프로세스로 봐야 돼요. 프로세스, 처리기. 다중 처리기 시스템.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처리기가요. 프로세서 아닙니까? 프로세서. 그래서 얘는 다중, 멀티, 프로세스. 뭐 프로세싱이라고 해도 됩니다. 프로세싱으로 보고 얘는 뭐 멀티, 프로그래밍이에요. 말 그대로.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중 프로그래밍 보고 다중 처리는 뭐냐 이거죠. 자, 볼 때 운영체제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 구조를 보죠. 자, 봅니다. 시스템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또? 주기억 장치가 있게 되죠. 메모리. 그러면 이 중앙 처리 장치를 어떤 프로세스의 할당을 받아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디? 주기억 장치에서 실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행을. 자, 그런데 다중 프로그래밍은 뭐냐면, 자, 이 중앙 처리 장치 하나가 CPU가, 자, CPU죠? CPU가 주기억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1에서부터 프로그램 6까지.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가 주기억 장치, 물론 두 개의 주기억 장치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걔는 멀티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뭐? 싱글 프로그래밍이에요. 하나의 프로세서가 중앙 처리 장치가 주기억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다중 프로그램.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이에요. 그럼 다중 처리는 뭐냐? 자, 처리기가, 프로세스가 여러 개라는 얘기야. 그 프로세서가 있어야지 프로세싱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중앙 처리 장치가 여러 개. 자, 두 개만 그리겠습니다. 여러 개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두면 여러분들은 뭐 틀리고 이럴 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전혀 없어요. 다중 처리기가. 자, 여기 주기억 장치. 뭐 잡을 하나 프로그램 하나를 처리하는 게 잡을 하나만 처리해도 되고, 그죠? 잡으로 보는 거죠. 여기 주기억 장치 하나의 잡으로 봅시다. 설명하기 쉽게. 그러니까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가 1이 있고 2가 있어요. 하나의 잡을 동시에 처리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일이 있는데 옆에 동료 직원이나 친구가 같이 도와주면 일 처리하는데 빠르죠? 다중 처리가 그래서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효율성도 좋겠지만.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다중 처리. 다중 처리. 다중차.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잡을 처리한다. 하나 이상의 잡을 처리한다는 거죠. 다중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시켜 놓고 실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는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를 정해진 시간, 타임 슬라이스라고 그래요. 나누어서 중앙 처리 장치가 번갈아 가면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시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 2세대 시분할을 설명할게요. 중요한 것들만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세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하고 타임 슬라이스를 둬서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이면 자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 타임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타임 슬라이스야. 타임 조각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잡을 자 A라는 사용자가 이런 잡을 처리해요. 크게 하자 뭐 초로 계산합시다. 초로. 여기다 쓰고 자 A 사용자가 여기는 타임 슬라스가 몇 초가 주어지냐면 5초가 주어집니다. 각자에게 A, B, C, D, E, F 사용자가 이렇게 있어요. 다 공이 똑같이 5초씩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근데 A 사용자는 잡을 몇 초짜리를 가지고 있냐면 10초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B 사용자는 5초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5초. C 사용자는 뭐 15초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15초가 아니고 3초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 A 사용자는 이 타임 슬라이스를 쓰는 겁니다. 슬라이스를. B 사용자, C 사용자, D, E, F 사용자. 그러면 사용자가 10초를 써야 되는데 타임이 지금 몇 초 주어졌어요? 내 쓸 수 있는 타임이 5초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5초만 쓰고 10초니까 몇 초가 남아요? 이 5초는 저장을 해놓고 저장을 해놨다기보다도 5초는 처리를 못하고 누구한테 타임이 넘어가요? B 사용자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B 사용자는 몇 초예요? 5초니까 5초 동안 다 처리했으니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0초예요. 자, 5초 처리하니까 C 사용자는 몇 초예요? 3초. 3초짜리가 들어오더라도 2초가 남죠? 그래도 C 사용자에게는 5초를 다 주게 돼요. 그러니까 3초짜리가 들어와도 C 사용자는 5초 동안을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타임 슬라이스가. 불합리하죠? 이렇게 볼 때 타임 슬라이스, 시분할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공평하게 5초를 준다는 건 좋지만 잡을 처리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사람한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한테 많이 분배를 해준다든가 또 적은 사람한테는 조금 분배해주면 더 빨리 처리할 수가 있겠죠.
뭐 그건 접어두고라도 시분할 처리는 뭐다? 각자 사용자에게 번갈아 가면서 시간을 분배해주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한다. 거기서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자신이 컴퓨터의 시스템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착각해 하는 기술이야. 그거죠. 우리가 보세요. 이 형광등 1초에 몇 번 깜빡거려요? 60번 깜빡거립니다. 60일째라. 계속 켜져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들 영화관 가면 필름으로 영화 상영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필름이 움직이나요? 안 그렇죠. 1초당 몇 번 찍어요? 24번을 찍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찍힌 필름을 1초당 24프레임 이상을 지나가도록 돌려버리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착시현상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10초짜리가 5초 있다가 남들 다 F까지 돌아갔다 다시 돌아와서 5초 남은 5초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화를 통화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기술이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아두십시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이제 4세대 분산 처리만 남았습니다. 분산 처리. 자, 분산 처리. 분산 처리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이 뭐냐? 자, 분산 처리라는 것은 시스템이 지금 보세요. 이 다중 프로그램이든 다중 처리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예요. 하나의 시스템 안에 CPU가 몇 개 있느냐. 여러분들 뭐 요즘 컴퓨터가 뭐가 있습니까? 뭐 쿼드 코어라든가 듀얼 코어 이렇게 돼 있죠. 그건 CPU가 2개 있다는 겁니다. 프로세서가. 그건 어쨌든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프로세서가 2개냐, 그걸 가지고 잡을 뭐 하나를 처리하느냐, 또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적재해서 실행시킬 수 있느냐, 이것 차이거든요. 분산 처리 시스템은 아닙니다. 각자의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컴퓨터 하나죠. 자, 시스템 1, 그 다음 시스템 2. 자, 이렇게 된 거죠. 또 시스템 3. 시스템 3.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그럼 이 시스템 안에는 여기는 뭐 CPU도 들어있고, 그죠? CPU 있고, 또 메모리도 들어있죠, 당연히. 독립적인 시스템이라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인 시스템. 메모리 들어있고. 마찬가지 CPU, 메모리 들어있고. 당연히 CPU와 메모리 들어있죠. 독립적인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뭐 원형으로 연결되고 단둘이만 시스템끼리 연결돼도 되죠. 이 중간에 뭐가? 통신회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죠? 통신회선을 연결해서 그 시스템끼리 연결을 해서 뭐를 처리한다? 잡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일을. 잡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돼서. 각자의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상호 시스템을 처리하게 되죠. 하나의 일을 여러 개의 시스템이 처리하니까 빠르고 효율적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산 처리라고 하네요. 분산 처리. 독립적인 CPU와 메모리를 가진 하나의 독립적인 시스템들끼리 통신회선을 연결을 해서 어떠한 잡을, 중요한 잡을,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산 처리라고 한다.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과 다중 처리 그리고 분산 처리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운영체제 기술 발전에서 그렇게 뭐 중요한 것들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